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월요일이 되기 전 일요일입니다.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도 있고 쑥쑥 쑤시는 느낌 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죠. 우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경제 정책들. 뉴스에서 좋게 표현된 경제 정책,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속이고 가난하게 만드는가? 가장 큰 게 돈풀기. 경기가 꺾였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 하면 돈풀기부터 먼저 쉽게 하는데, 일단 돈풀기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죠. 화폐 가치가 하락된다, 결국 네 돈이 줄어든다, 없어지는 거죠. 물가 상승, 실질소득 감소. 예를 들면 어제 100원 했던 게 오늘 150원 하면 사기 힘들죠. 그리고 환율 상승. 당연히 돈 풀면 한국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상승되고 그러면 수입 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죠. 정부 정책 관계자나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환율 상승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학계나 언론들을 보면 참 역겹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결국 예금자가 손해봅니다. 예금 이자에 열받아서 주식 코인에다가 떡락하면 국가 책임은 없죠. 그리고 실물 자산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붙겠죠. 만원짜리 집이 만약에 20억이다. 근데 인플레이션으로서 30억 됐다. 당 세금 더 붙죠. 그리고 서브 프라임 이후 이제까지 저금리 돈풀기 해서 잘 되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진통제만 놓아준 거죠. 결국은 국민은 계속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파괴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옆에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화폐 가치 하락, 실제 구매력 감소. 물건이 1,000원에서 2,000원 되면 예전엔 하나 1,000원, 2,000원으로 두 개 구매했던 거 하나 구매하니까 구매력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 전이 채권자의 손에. 서민들은 재테크 방법이 예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당연히 손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놓고 서민정부 코스프레 하는 역대 정권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산 격차의 심화. 결국은 실물 자산이 있으면,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게 부동산이 그게 오르면서 그 없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재산의 격차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연끌을 하기도 하고 패닉 바잉을 하기도 하죠. 다음 장에서는 정부의 돈풀기 정책,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푸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돈 절대 여러분한테 안 갑니다. 실제 정부에서 정책 자금 풀었을 때 자기 계좌나 주머니에 돈 들어온 적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 풀어서 부실 넣어서 지지율 유지하거나 그러겠죠. 오히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한테나 이익 돌아가죠. 조달금이 떨어지면 근로자한테 이익 안 갑니다. 물건값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자금은 인플레이션만 유발시키고, 기업들이 이 돈으로 신사업하면 잘 되면 사주 주머니 5와 임원 성과급, 실패하면 구조조정이죠. 올라간 자산 가격, 물가로 세금만 더 내죠. 세금만 보유세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들 웬만한 물건은 백화점 공산품 사게 되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농산품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뭐 100원이면 10원을 내다가 1000원이 되면 100원을 냅니다. 부가세가 올라가죠. 그리고 돈이 풀리고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하기만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위험도 증가합니다. 가만히 마음 편히 뭐 예금만 하면 괜찮은데 뭐 주식 하니까 매번 주식 봐야 되고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도 봐야 되고 그 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잠도 못 자죠. 24시간 돌아가니까. 옆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막 가난을 뭐 유발하는 주요 이유 앞에도 얘기했고 뭐 숨겨진 세금 효과 무시 못하죠.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죄악이란 가스라이팅. 디플레이션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뭐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 디플레이션 나쁘다고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실제는 안 그렇죠. 소비 및 투자 지연, 물가 계속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미룬다. 기업이 투자를 줄인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 건 디플레이션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니라 미래가 암담할 때 줄이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왜 지연돼요? 고민 없이 고민하면 되는데 고민의 시간이 고민하면 됩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뭐 소비재나 살 때는 이런 게 좀 적용이 안 되죠. 왜 교수들이 책상머리죠? 기업 마진 감소, 고용 축소. 어차피 이제는 인플레가 되어도 자동화 AI로 고용 없는 성장 갑니다. 뭐 인플레이션 계속 했을 때 저희가 돈 풀고 했을 때 뭐 고용이 계속 증가했나요? 계속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졌지. 뭐 실질 부채 부담 증가. 디플레이션 되면 뭐 산술적으로 부채 부담 증가하는데 실제 부채 상환보다는 뭐 가처분 소득 감소에 때문에 증가하는 거지. 이거는 정부나 대규모 뭐 금융기관 같은 데 해당되는 얘기죠. 차라리 뭐 물가가 줄고 해서 생활비가 줄면 그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오히려 부채 부담은 감소하겠죠. 디플레이션이 되어도. 통화정책의 무력화? 통화정책 무력화는 둔촌주공 때문에 생긴 거지. 그렇게 금리 낮춰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어요? 부동산 토금 마피아들만 좋아졌죠?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뭐 긍정적 측면 보면 실질 구매력 증가, 뭐 100원짜리가 50원 되면 100원으로 한 개 살고 두 개 사죠. 저축자 이익. 이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은행에 저축하는 게 이익되는 게 이게 근로 의욕도 증가시키고 그것은 또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뭐 투잡이 있는 삶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업에 더 충실하게 되고 회사도 근로자도 윈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저축이나 그 주식 투자나 뭐 코인 투자, 뭐 파생상품 투자 많이 실물 상품 투자에 따른 뭐 리스크나 이런 것도 뭐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뭐 좋은 거죠. 뭐 기술 발전 결과로 디플레이션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다이소처럼.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세금 줄어드는 거 싫어하겠죠. 세금을 줄어드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아껴서 써야죠. 정부 지출을 괜히 쓸데없이 뭐 복지 포주기 등 아니면 세금 살포 하는데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에서 세금이 주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수 자체를 세금 아낄 생각을 해야죠. 요새는 뭐 인플레이션이 도덕 플러스 강도죠. 칼만 안 든 강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뭐 디플레이션으로 뭐 여행하기도 좋았고 제로 금리라서 서민들은 0% 금리에도 살기 편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나요? 그리고 뭐 디플레이션은 뭐 구조적 효과, 뭐 소비자 만족 가치, 구매력 상승은 실질 복지가 됩니다. 오늘은 당신을 뭐 가난하게 만드는 여러 뭐 경제 정책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당신을 속이는 정책, 정부의 말에 언론의 속삭임에
그들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휴일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